홍곡지지는 여시춘추, 사용론에서 가장 먼저 유래했습니다. 홍곡지지는 기러기나 고녀와 같은 큰 새가 천리를 날아갈 뜻과 능력을 품고 있음을 가리키며 한 사람이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음을 비유합니다. 진승은 젊은 시절 남의 밭을 갈아주는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일하다 지치면 밭두둑에 올라가 쉬곤 했는데 한 번은 한참 동안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분개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나중에 부귀해지면 오늘의 이 가난한 친구들을 절대 잊지 맙시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승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신세에 지독히 가난해서 자기 홈이 하나 없는데 무슨 수로 부귀를 누리겠는가? 진승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마 밑에 사는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원대한 뜻을 알겠는가? 진승은 자신의 처지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불행은 또다시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조정은 흥문 왼쪽에 사는 평민대를 징집하여 어양으로 보내 수비를 서게 했는데 그 수가 총 900명이었습니다. 900명이 모인 후 진승과 우광은 둔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을 찬 흉악한 관리 2명의 인솔 아래 정해진 기일을 어길세라 밤낮 없이 어양을 향해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여름 장마철이었는데 그들이 한현의 대택향에 이르렀을 때 연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대택향은 회수의 지류 근처에 있어 지대가 낮았으므로 큰 물이 길을 덮쳐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멈추어 날이 개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나라의 법에 따르면 기일을 어겨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면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진승과 우광은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정해진 날짜까지 어양에 도착할 수 없음을 알고 이미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승과 우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진승이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다 잡혀도 죽고 반난을 일으켜 천하를 얻으려다 실패해도 죽는다. 어차피 기다리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천하를 얻기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천하를 얻는단 말인가? 진승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백성들은 진나라의 폭정에 신물이 나 있네. 듣자 하니 진세왕제는 진시황의 작은 아들이라 본래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고 마땅히 그의 형인 공자 부소가 황제가 되어야 했는데 부소는 늘 부왕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간언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목면 장군에게 보내 변지를 지키게 했지. 그런데 지금 이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소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네. 백성들은 부소가 현명한 인물이라는 것만 알지 그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모르네. 또한 초나라의 대장 항연은 수많은 공을 세웠고 병사들을 매우 아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나라가 망할 때 도망쳤다고도 하는데 우리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매우 그리워하네. 지금 만약 우리가 공자부소와 초나라 장수 항연의 이름을 빌려 천하의 사람들에게 이세 황제에 맞서자고 호소한다면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 호응할 것이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상의했고 우광은 진승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겼습니다. 마침내 진승은 그들을 인솔하던 관리들을 죽이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죽어도 명분 있게 죽어야 한다. 왕후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생사가 걸린 순간에 진승과 우광은 진나라에 맞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깎아 무기로 삼고 장대를 들고 깃발로 삼아 대택향에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대 봉기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홍곡지지는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이 마치 대업의 척조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홍, 기러기홍, 기러기를 의미하며 보통 큰 새를 상징합니다. 곡, 고니곡,
고니를 의미합니다. 지, 갈지, 의라는 뜻으로 소유나 수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지, 뜻지, 뜻, 의지, 포부, 이상을 의미합니다. 홍곡지지, 큰 뜻, 야망. 근데 이 말의 시작이 사실은 야망이라는 거리가 좀 멀고 오히려 재능 낭비, 이런 철학적 우화였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 그 시작이요? 네, 그게 좀 흥미롭죠. 이 유명한 성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나라 말기 농민봉계의 그 강력한 외침으로 바뀌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평범했던 용부 진승이 이 말을 어떻게 혁명의 불씨로 함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 시작은 이제 여시춘추라는 책인데요. 이게 진나라 통일 직전에 여러 사상가들의 글을 모은 백과사전 같은 책이거든요. 아, 여시춘추. 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쥐를 잡으라고 명견, 아주 좋은 개를 데려왔는데 이 개의 진짜 뜻, 그러니까 쥐는 사슴 같은 큰 사냥감을 쫓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쥐 잡는 개가 아니라 사냥개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곡지지의 원래 의미는 자기 능력에 맞는 환경, 그걸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 약간 그런 잠재력과 현실이 안 맞는 상황을 꼬집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엘리끼적인 느낌도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제발 능력 좀 제대로 쓰게 해줘. 약간 이런 거였군요. 네, 맞아요. 그런 뉘앙스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야망의 상징 그런 걸로 확 바뀐 거죠? 그 극적인 전환점이 바로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뒤에 나옵니다. 아, 사기. 역시 사마천이군요. 네, 중국 역사의 기틀을 다진 그 책이죠. 여기에 보면 젊은 시절의 진승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요. 네, 머슴살이. 근데 동료들한테 야, 우리 나중에 부귀해지면 서로 잊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비웃죠. 아유, 당연히 비웃었겠죠. 머슴 주제 무슨 뭐 이랬을까요? 네, 딱 그거죠. 니까짓 게 무슨 북이냐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때 진승이 탄식하면서 딱 외칩니다. 쯧쯧, 참새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 연촉안지 홍곡지지자야. 아, 바로 이 장면이군요. 네, 사마천은 이 장면에서 홍곡지지의 의미를 완전히 비틀어버린 거예요. 뭐 타고난 자질, 환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거대한 야망 그리고 갈망, 이걸 상징하는 걸로 재해석한 거죠. 와, 사마천 대단하네요.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표현 하나로 진승이라는 인물을 확 영웅으로 만들어 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봉기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딱 실어주는 아주 강력한 서사장치가 된 거죠. 그럼 진승이 이렇게 외치면서 봉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박했길래. 당시 진나라 하면 법가사상이잖아요. 네, 아주 엄격한 법치. 네, 정말 엄격하고 가혹한 법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던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숨막히는 사회였죠. 뭐 길에 죄를 벌이는 그런 사소한 잘못해도 처벌이 따르고 세금이나 부역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백성들이 정말 고통받았습니다. 진짜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겠네요. 그 봉기의 결정적인 계기, 그건 뭐였어요? 결정타는 병역법이었어요. 진승하고 오강을 포함해서 농민 900명 정도가 수비대로 뽑혀서 변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비를 만나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까지 도착을 못하게 된 거죠. 아이고. 당시 진나라 법이 어땠냐면 기한을 어기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수형이었어요. 아니, 날씨 때문에 늦어도 사형이라고요? 이건 뭐 너무 심한데요? 그렇죠. 설령 뭐 예외 규정이 있었을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워낙 진나라 법이 가혹하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나라가 스스로 만든 그 공포의 이미지 때문에요. 와, 그럼 정말 도망쳐도 죽고 늦어도 죽고 진퇴양난이네요. 네, 바로 그 상황. 이때 진승이 외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바엔 나라라도 세우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실제 법 조항 자체보다 그 법이 주는 공포. 그 공포감이 반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절망이 용기를 만든 거죠.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 봉기는 그럼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냥 막무가내로 시작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진승이랑 오강이 여기서 또 놀라운 기획력을 보여줍니다. 오, 기획력이요? 네. 물고기 뱃속에다가 진승왕이라고 쓴 천조각을 몰래 넣어둬요. 그리고 밤에는 여우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큰 초나라가 일어나고 진승이 왕이 된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물고기 뱃속에 또 여우 울음소리. 와, 이건 진짜 뭔가 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약간 초자연적인 징조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들의 거사에 어떤 신성함, 정당성 이런 걸 부여하려고 한 거죠. 일종의 심리전이고 프로파간다였던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구호가 터져 나오는 거죠? 네, 드디어 외칩니다. 왕우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 왕우장상 닝요종후. 진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외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뭐 당시 혈연, 신분, 세습 이런 걸로 모든 게 결정되던 귀족 사회의 근간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선언이었어요. 중국 역사상 거의 최초의 평등주의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평등주의적인 외침. 네, 권력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거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이게 이후에 수많은 농민 봉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결과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 강력한 외침이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봉기가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장초라는 정권까지 세우기는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진나라 군대의 반격이 워낙 강력해서 결국 6개월 만에 진압되고 맙니다. 6개월 만에요? 아, 너무 허무하네요. 그쵸. 진승 자신도 결국엔 부하한테 암살당하면서 짧은 영광을 끝내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들의 외침은 역사에 정말 깊이 새겨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곡지지라는 말은 원래 그 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어떤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네. 진승의 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아주 오랜 사유의 씨앗을 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가 시대 상황과 딱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개인의 뜻, 그 지가 기존 질서와 충돌할 때 이게 세상을 바꾸는 창조로 이어질지 아니면 뭐랄까 파괴적인 결과로 끝날지 이걸 결정하는 건 과연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야망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권력을 다진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